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들은 힐압의 그 관념론자들이 아니라 무언가 절실한 폴리스가 당면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근데 오늘날 칸트를 공부하는 사람은 칸트를 연구만 했지 오늘날 우리 역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서양 철학은 철학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서양 철학한 자가 우리나라 정치의 제도적 변화를 일으켰다든가 정치의 정계에 나가서 전환점을 일으켰다든가 구태여 정계에 안 나가더라도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든가 하는 인터액션이 없으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철학자가 살고 있던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100%가 돼야 된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플라톤부터 그 해결까지 이르는 어떠한 철학 체계를 공부하는 것을 철학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철학의 개념을 소위 한마디로 말해서 삼국지의 문무의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무의 개념이라는 이 동양에서 왜 문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는 삼국지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우리가 공부할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타지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384년에서 322 BC 대체적으로 맹자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니코마쿠스라고 하는 이건 뭐 니코마쿠스 윤리학이라는 책도 있지만 니코마쿠스라고 하는 의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수학자의 아들이 아니라 의사의 아들이다. 뭐냐면 생물학적인 입장이 이 사람 철학의 출발이라는 얘기죠. 플라톤은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나의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마라 이랬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려서부터 관심이 의학, 생물학에 있었다는 얘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을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했잖아요. 관념 실제론이다. 그러면 이데아의 세계를 리얼리티로 보고 이 리얼리티를 보고 이 어떠한 생성하는 이 우리에게 나타난 세계, 어피어런스라고 그럴까? 이 생성의 이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 이거는 감관의 세계죠. 감관의 세계고, 이거 예지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인텔렉트와 지성과 인텔렉트와 이 감성의 센세이션이라고 그럴까, 센시빌리티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런 것이 완벽하게 나뉘어지는, 그러면서 이 이데아적인 관념만이 실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 기하학주의란 말이에요. 이 기하학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 관념주의적인, 관념 실제론적인 이것에 대해서 생물학자와 기하학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생물학자의 기술은 리얼리티가 이 이데아가 아니라 1차적으로 사람의 몸이겠죠. 의사한테서는 사람의 몸이야말로 실제하는 것이고 리얼한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의 세계를,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의 세계를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폼이라고 말한다면 형상의 이것을 뭐냐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변화하는 리얼한 시공의 사물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무슨 세계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매터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진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있어서는 form and matter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form과 matter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에이도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플라톤의 아이디어죠. 그러나 이쪽 우리가 말하는 감성의 세계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폼의 세계는 반드시 메타 속에서만 발견된다. 이 지우개의 이데아는 지우개 속에 있는 거지. 이 지우개 속에 있는 거지. 지우개 위에 지금 그 지우개 그 이데아가 천상에 있다는 건 개소리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면은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동양 철학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금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는 거죠. 오늘은 삼국지에 관한 저의 가벼운 감상. 그러나 이것도 제가 요새 삼국지를 너무 열심히 보느라고 백내장이 올 정도로 보면서 영웅호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단한가.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그 이야기가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민중이 오랜 세월 동안에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상 문학으로 말한다면 그 이상 없는 최고봉이라고 봐야죠.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섹스피어는 이 어린애 장난이에요. 삼국지에 갈 때 비하면. 근데 섹스피어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섹스피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유치한 멜로드라마입니다. 말을 좀 근사하게 한다는 거지. 그 섹스피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거를 너무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국수주의적이고 동양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서양을 깔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진실하게 우리 현주소를 파악하고 동양 문화의 축적된 전통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야만 할 시기에 왔다. 단지 서양 철학이 로직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다양하고 우월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정말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에 있어 너무도 좁은 범위에 불과하다는 거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사들이 말하는 천문지리 인사에 걸쳐서 모든 것을 통달하지 않으면 어느 현실에 들어가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는 것이 정도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전체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철학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철학이라는 것이 무슨 플라톤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해야 될 때가 왔다.